누구나 하루아침에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 큰 변화는 언제나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하며 나는 두 가지 단순한 이유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정확한 GPS가 길찾기에 더욱 유용하듯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은 삶을 항해하는데 더욱 유용하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둘째 이유는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볼 때 마음이 더 편안하다는 것이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사람을 겁주는 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보면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적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계는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자의 독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다독다독의 100권 방송책 중에 정말 좋은 책들만을 모아서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입니다. 많이 구매 부탁드립니다. 사라사! 이거 투자자뿐만이 네. 아니라 일반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 보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좀 경제적인 콘텐츠 교육을 따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도 네. 보면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그 대입이나 이제 고입 그걸 하다 보니까 자소서 이런 거 쓸 때 책 읽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고르는 것들이 있어서 참고 조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책들을 어떻게 요약하는지도 아마 저희 책을 보게 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도 좀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팩트플리스를 읽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업데이트가 얼마나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네. 부자의 독서를 읽으시면 최신 경제에 대해서 정말 업데이트 가능하시다고 자부합니다. 네. 사라사. 사주세요. 왜 반말이야? 요즘 사라사란 유행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럼 우리가 팩트플리스 3장까지 다뤘습니다. 네, 속도를 좀 내볼까요? 네, 4장 공포 본능입니다. 네. 네. 공포 본능. 네,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우면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단적으로 이제 나온 사례가 비행기 사고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 네,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 2016년에 총 4천만 대의 상업 항공기가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치명적인 사고, 이제 승객이 사망한 사고겠죠? 를 당한 항공기는 1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전 사실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타잖아요. 타면 좀 가끔씩 이렇게 무서워요. 이가 혹시 그쵸. 덜컹덜컹 하면 사고 나는 건 아닌가? 캡틴 하면서 난기류에 부딪혀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 이제 죽나 보다. 되게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책에서 나온 그 2016년도에 그 확률을 따지면 400만 분의 1입니다. 로또 하나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래요. 제가 무섭게 해드릴까요? 예. 그래도 한 대는 있잖아요. 사고 나는. 그치, 만에 안에 내가 걸릴 수 있죠. 근데 이것만 확대가 되면 무서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만 되게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거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공포 심리에 이제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그걸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무서워. 인간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뇌에 이렇게 각인된 공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 손상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감금에 대한 공포, 그리고 오염에 대한 공포, 뭐 공기라든지 또 뭐 화학적인 뭐 노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제 우리 집 애기들이 정말 작은 거미가 나왔는데 무섭다고 난린 거예요. 무서울 수 있죠. 독 있으면 어떡해. 제가 계속 거미가 너희들이 더 무서울 거야. 계속 그랬는데 그걸 잡으려고 정말 이렇게 왜 집을 난장판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대충 잡으니까 안 잡히고 막. 네, 공포 본능에 의해서 그래서 좀 귀여웠는데요. 네. 이렇게 좀 무서우면은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 나와서는 그냥 휙 웃고 마는데 그것들이 계속 노출이 빈도가 가중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진짜가 아닐까? 이렇게 가짜인데 이렇게 많이 할 리가 없잖아.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 2019년에 경제 대란이 올 거라고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12월 말일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00
99년? 92년 네. 92년? 10월 24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종말 온다고 휴거가 온다고 맞아요. 네. 특정 종교 단체에서 그거 해갖고 그때 이제 모든 이제 그 매스컴이나 카메라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밤새도록 찍는 그런 네. 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일반인들은 처음에 턱없이 이제 비웃다가 그 이제 1992년 10월 14일 가까우니까 다들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계속 노출되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또 생각나는 거 있다. 2000년 시작될 때도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모든 맞아. 컴퓨터가 망가질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밀레니엄 보고 여러 가지가 그때 있었어요. 막 사람들 쌀 사고 물 사고. 그러니까요. 저 그렇게 배달 했었죠. 엄청 했다니까 그때 LG 슈퍼마켓 있었더라 거기가. 그 목동 산단지 5층짜리고 뭐 엘리베이터도 없어. 내가 아이고. 쌀 네. 20kg짜리 3개 메고 막 올라다니고 그랬었어요. 아유, 자 힘이 장사시네요. 젊었을 때 가능했지 진짜. 20년 전 일입니다 벌써. 네. 그렇게 아. 좀 공포에 휩싸이면 좀 음.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니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5장은 크기 본능이네요. 네, 크기 본능. 크기 본능. 사이즈. 어떤 거죠, 이게? 이거는 좀 책에서 나온 사례를 좀 읽어드리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네. 2016년에 420만 명의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유니세프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전 세계에서 1년도 살지 못한 채 죽은 아이들의 수다. 우리는 뉴스에서 또는 활동가 집단이나 기관이 내놓은 자료에서 이처럼 감정이 북받치는 수를 자주 본다. 이런 수치는 사람들의 반응을 유발한다. 420만 명의 죽은 아이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끔찍한 일이며 대부분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더 참혹하다. 그리고 과연 누가 420만 명이 거대한 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수를 언급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수는 크지 않다. 이 정도면 놀랍도록 적은 수다. 420만 명은 2016년의 수치다. 그 전해에는 440만 명이었고 또 그 전해에는 450만 명이었으며 1950년에는 1440만 명이었다. 오늘날에 비해 해마다 약 1000만 명이 더 죽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그 끔찍한 수가 갑자기 적어 보인다. 사실 관련 데이터를 측정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네. 네, 이게 책에서 나오는 사례입니다. 크기 본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수치를 마주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크고 엄청난 숫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숫자를 좀 제시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420만 명의 아이들이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섬뜩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인데 네네. 아니야, 사실 전에는 더 죽었었고 그 전에는 더 죽었었고 옛날에는 더 많이 죽었었어. 그 수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약간 내가 8,000원 내 전 재산인데 이 정도면 살만하지 했었는데 갑자기 4만 원을 가진 사람 봤어요. 그러면 나 되게 가난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크기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한 수치인가?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공포 본능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네, 생각이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좀 큰 수에 조금 집착하게 되는데 그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큰 수가 큰 게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조금 이제 안도가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계속 그거 큰 수만 노출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스컴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그거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주관이 좀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좀 말씀들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다수의 어떤 평범한 그런 수치와 굉장히 특별한 수치를 보면 특별한 게 더 크게 느껴지거나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 더 향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충실성을 따져보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6장은 일반화 본능입니다. 네. 네, 일반화. 맞아. 이 맨 처음 에피소드가 너무 웃겼어요. 콩고강 남쪽 반둔두 지역 대초원의 아카시아 나무 뒤로 붉은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애벌레 먹어보라고 권하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네. 양질의 음식인 거죠. 애벌레가 가장 선호되는 음식. 근데 주인공은 못 먹었어요. 그거를. 그렇죠? 저라도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우리 사람도 다 먹는데 저 사람 왜 못 먹지? 일반화 본능이라는 겁니다. 네, 그 지역에 네. 거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먹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걸 굉장히 좋아할 거야
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이 장을 보면 그냥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떠올리게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책에서 나온 사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사례가 또 있는데요. 그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병원에서 근무할 때 에피소드인데 이제 그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막 달라오는 장면이 이제 사례가 나와요. 네. 근데 보통 선진국의 엘리베이터들은 사람이 탈 때 이렇게 팔이나 발이 끼면 문이 다시 열리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의 엘리베이터는 그런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딱 꼈는데 내가 어떻게든 타려고 엘리베이터 문이 그대로 닫힌 채로 그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본 그 현재 의사가 어떻게 저런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그 학생은 그 병원에 방문해서 그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이민 학생은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게 동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센서가 없을 수가 있죠?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처한 환경에 다른 환경들도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란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장이에요. 근데 그 현지인은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죠? 이렇게 막 하는 게 그러니까 저런 재밌었어요. 멍청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이 책을 사실 굉장히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사실충실성을 따져서 우리가 더 이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왜 계속 더 잘 살다 보니까 만약에 뭐 생리대를 만든다고 하면 좀 더 뭐 이렇게 운동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생리대를 만들면 어떨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수를 보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더 넓게 사실충실성을 따져보면 정말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또 굉장히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생리대가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는데 뭐 스웨덴에 사시는 분들은 스웨덴 사람만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더 고급의 더 작은 어떤 수요를 따지면서 생각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일반화의 오류, 일반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루 오션이 있고 레드 오션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블루 오션만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블루 오션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블루 오션만 찾아서 그거를 사업화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차라리 그냥 레드 오션 시장에서 오히려 더 경쟁력을 기워서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더 확실하게 갖고 가는 것들도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레드 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책들이 워낙 유명했었거든요. 거의 한 20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일반의 오류에 빠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오해들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7장은 운명 본능입니다. 네. 막 아프리카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서구의 그런 나라들도 지금 아프리카처럼 그런 시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한스 로슬링이 강의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을 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프리카에 살아봤는데요. 그 나라는 안 돼요. 국민성이나 이런 게 영 글러먹어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수치는 뭐 그럴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운명 본능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어쩌면 인종차별일 수도 있고요. 너희 흑인이 뭐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본능 그리고 오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서 이제 운명 본능을 정의한 거를 조금 읽어봐 드리면 이래요.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무언가가 지금의 그 상태인 것은 피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유 때문이며 그래서 그것은 늘 그 상태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운명 본능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흔하게 사람은 안 변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운명 본능에 입각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저만 봐도 저는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제가 그렇게 변할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3년 전만 해도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었어요. 근데 지금 뭐 1년에 기본으로 한 6, 70권씩 읽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변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막혀있는 생각, 막혀있는 사고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리라고는 50년 전에는 60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그쵸. 거예요. 그 이제 네. 6.25 참정용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한국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이 근데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근데 저희가 이제 6.25 매년 행사할 때마다 그분들을 초대하잖아요. 근데 오셨던 분들이 늘 오시는 게 아니라 안 오셨던 분들이 오는데 최근에 오셨던 분들 막 거의 100살 가까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좀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아까 처음 시작했던 13개 테스트에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추셨어요. 정답을. 그래요? 네. 전 한국.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와 있지 않아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우리 한스 로슬링 작가님이 돌아가셔서 근데 아드님이랑 또 며느리께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맞춘 이유는요. 제 네. 말이 맞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이해 안 대로 푸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이렇게 문제를 내겠어. 그렇구나. 이게 답이겠구나. 그런 수능 있잖아요. 네, 정답 머신들. 예,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수능을 잘 본 애들이요. 대학교 가면은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푸는 데만 이제 사지선답에서 오지선답 같은 경우만 익숙해져 갖고요. 그래서 사실 충실성에 입각한 말씀이신 거죠? 예, 아마 그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네. 네. 8장은 단일 관점 본능입니다. 네. 네. 전 여기서 좀 주목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여기서 겁니까? 내용 중에 네네. 전문가의 의견에 맹신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표적으로 저희 옆에 계신 빠시형님. 믿지 말라고? 아니 네. 믿지 말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죠. 빠시형님이 부동산 분야 그리고 리서치 분야 통계 쪽 이쪽에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의뢰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그 외 분야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빠쇼님은 수능 분야는 잘 모르실 거란 얘기인가요? 빠쇼님 수능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리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전문가 말 믿지 말고 네.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참고 수단이어야지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십시오가 제 강의의 주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금 계속 본능이 나오잖아요. 뭐 공포 본능, 비난 본능, 일반화 본능 굉장히 떨치기 어려운 본능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전문가가 얘기하면 믿고 싶고 또 따라하게 되고 귀가 열리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이게 편리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공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그냥 올인을 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재테크나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10번 투자해서 한 9번 정도는 공부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이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원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들이 내가 결정했을 때 실패하는 거랑 남이 추천해서 했던 것들을 따라했을 때 실패하는 거랑 이게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좀 그런 오류들을 잡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작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읽으면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요즘에 과학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확한 걸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가끔 해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어제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 내용은 정말 다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나사 발표인데 또 틀렸을 수도 있겠다. 전문가지만. 어렵죠 정말. 네. 네, 9장은 비난 본능입니다. 빨리 수습하네. 네. 비난하지 마. 네. 비난 본능. 네, 비난 본능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은 그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인데. 저희가 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사건에서 특히 뭐 정책적인 이유로 등등등. 네. 우리는 늘 희생양을 찾아요. 어떤 큰 사고가 터지고 나면. 참 여기 보면서 좀 정말 그러지 않아야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저도 막 저런 나쁜 놈
저 회사의 저 사장 뭐 이렇게 욕을 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욕할 사람을 찾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이 얘기하니까 그 이호연 작가가 나왔던 이기적인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 네. 예, 그 책에서 사후부검이라는 단어로 포스트 모르텀인가 그런 네. 단어로 이제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상의 문제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시간대별로 보고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서로 여기는 문화? 네. 그러니까 야 너가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손해 얼마나 한 줄 알아? 막 이렇게 혼내고 막 너가 물려내 아니 월급에서 뺄 거야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2억을 잃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건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잘 보고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문화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손실이 있었던 네.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근데 계기를 뒀다는 거죠. 그렇게 네. 계속 다지면서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안정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도 마지막에 서머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당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아라.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비난할 개인이나 집단을 찾지 마라. 나쁜 일은 애초에 의도한 사람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라. 그 다음에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찾아라. 아유, 멋지네요. 어떤 네. 사람이 자기 덕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어떤 식으로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공을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 중에서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스스로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깨부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어떻게 어떤 거예요? 네? 어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희생양을 똑같이 찾고 있거나 아니면 네.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를 좀 버리고 싶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또 사고가 하나 났어요, 지금. 네. 사고가 하나 났죠. 네. 일부에 지금 저희가 일부를 네. 촬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촬영 REC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도와주신 직원분이 눌렀겠거니 하고. 네,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 사람 잘못이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구독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가니까 눌러주셨겠거니 하고 넘겼던 거예요. 네. 원래는 항상 하긴 했었는데 내 앞으로 탓이요. 이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그냥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딱 켜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토, 서로 네, 오토 기능이 그러니까, 있어야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책을 항상 읽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마이크 체크, 그 다음에 카메라 체크 이렇게 한번 외치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스템을 합시다. 만듭시다. 네, 시스템 만듭시다. 네, 그렇게 그러네요. 네. 네. 직원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래요. 뭐 월급 받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 돈 내지도 않는데. 아, 공짜인가요? 네. 사과하세요. 자, 다급한 비난해, 본능. 비난. 10장 다급한 본능. 다급하게 1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다급한 본능이 뭐죠? 어떤 거죠? 다급하게 넘어가서 수습이 안 됐어요. 네, 지금. 발음이 안 되네요. 역시 네.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돼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차단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네. 여기 그 엘고어가 왜 그 지구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부통령이셨죠? 그렇죠. 대선 후보에도 나왔다가. 네. 예. 네, 그분이 이제 이 한스 로슬링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지구가 굉장히 긴박한 막 위기에 처해 있다고 조금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그래야지 네네. 우리 지구가 좀 좋아질 거 아니냐.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부탁대로는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역시. 물론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 인정하지만 너무 서두르게 하면 오히려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하기가 더 어렵고 허둥지둥하다가 좀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례로 다급한 본능에 대해서 다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떠오른 게 네. 지금 부동산 죄송합니다. 자꾸 네. 그쪽에 관심 분야다 보니까 네, 자꾸 네, 그런 네. 쪽으로 생각이 이어지더라고요. 이제 부자의 독서 썼다고 이제 대놓고 그냥 부동산 네, 얘기만 하네요. 네, 얘기해봐요. 아니, 너무 조급하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다급하고 마음이 조급한데 그럴 때는 좀 가만히 좀 나를 좀 관조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지? 지금 이게 최선인가? 좀 그런 좀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전 이 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네. 여기 책에는 심호흡을 하라, 데이터를 고집하라, 네. 점쟁이를 조심하라, 그리고 극적 조치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하나가 빠졌네요. 뭔데요? 부자의 독서를 읽어라. 네.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다 떠나면 어떡하지?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급해서 막 내가 막 쫓기듯이 선택한 것 중에 좋은 결과를 갖고 왔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 세 분 중에서는 제가 항상 제일 다급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빨리 해야 할 거는 막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좀 공포와 다급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장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여기 한스 로슬링 저자가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세계적 위험 5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행병, 그때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네. 언제 또 일어날지, 일어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을지 굉장히 좀 두렵고요. 그리고 3차 세계대전, 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도의 빈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급하게, 다급하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위험하게 걱정하고 또 경계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다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자. 사실에 충실해서, 사실관계에 충실해서 대처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좀 10가지, 1, 2부에 거쳐서 10가지의 본능들 다뤘고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마지막 11장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라는 게 중심 메시지 아닌가 싶어요. 나이가 잘해야죠. 저도 잘해야 되지만 네. 우리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 된다. 네. 네. 여기도 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네. 네. 어떤 것들을 좀 가르쳐야 하느냐. 나라마다 건강과 소득 수준이 다르고 대부분의 나라가 중간 수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내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내 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과정을 소득 수준 변화와 함께 이해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 오늘날 다른 나라의 삶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거의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과거에는 삶이 어떠했는지 가르쳐 발전이 없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상에는 나쁜 일도 일어나지만 점점 개선되는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문화적, 종교적 고정관념은 세계를 이해하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뉴스를 소비하는 법, 스트레스를 받거나 절망하지 않고 극적인 이야기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수치로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지 가르쳐야 한다. 세계는 계속 변화해서 살아가는 내내 지식과 세계관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란 거죠. 저는 왜 세계관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세계관.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진짜 좁더라고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내 시각이 얼마나 협소했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런 사실에 근거한 경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면 여러모로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좀 굉장히 다방면으로 저는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 책이 오로지 막 너무 좋다. 이 책 진짜 추천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지만 이 책을 또 사실 충실성에 의해서 보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의도로 쓰여졌고 좀 삶을 다 바쳐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각별했고 이렇게 정말 사실 충실성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계속 네. 이런 이제 책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거기서 음.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언론인 활동가 정치인들의 역할들을 정리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속한 업체 조직에서도 좀 그렇게 하도록 좀 자발적으로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로 이제 책이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매체를 갖고 있어서 채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주셔야지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육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또 그렇게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에서부터 좀 이런 실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는 또 다독자독을 통해서 맞아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충실성에 근거해서 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실 너무 비판적인 시선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책을 네. 너무 칭찬한다. 근데 저희 작가님 나오시면 이 책의 단점은 이건데 도대체 어떤 거죠? 이런 것도 좀 여쭤볼 수 있도록 예, 좀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예,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을래요. 예. 왜? 책은요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책 쪽 나올 정도면 이미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요. 네. 장점을 봐야지 단점을 뭐하러 봐요. 팩트풀리스하게 예. 보셔야죠. 그러니까 팩트풀리하게 장점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단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는 오해가 그런 거예요. 또 야, 그냥 부동산 얘기했으니까 부동산 얘기를 할게요. 맨날 좋다고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쁜 게 99인데 1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좋은 거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들인데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쁜 점이 있지만 좋은 점 갖고 공유하면 되는 것들이고 팩트풀리스에 있는 좋은 점들을 공유하자는 말씀이지 단점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여기 나오는 나쁜 쪽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나쁜 쪽 얘기하면요. 이 책의 좋은 점들은 다 잊어먹고요. 나쁜 것만 기억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비난 본능에 의해서 이 책에서 한 줄이라도 건질 게 있으면 전 그것만 갖고 얘기할 거예요. 의미도 없잖아요. 나쁜 것들은. 예. 그래서 책을 안 읽으실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을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방송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이걸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좀 좋은 영향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런 영향력들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 부자의 독서입니다. 네. 저 당분간은 저희 좀 홍보 좀 할게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팩트풀리스 저희가 10가지 그런 본능들 다 다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사실 충실성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 책. 네, 다음 주 책은요, 다크호스를 다룰 겁니다.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승자들의 원칙. 네, 다크호스. 함께 우리가 2020년은 다크호스가 되어서 각자의 분야에서 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리고 부자의 독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2월 27일에 하는 공개 방송에도 놀러 오시고요. 1월 9일에 하는 네이버 생중계에서도 여러분 함께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